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연일 신규 채용과 희망퇴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은행들이 더 나서 달라는 주문이죠. 은행들은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리면서 정부 요구에 호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늘리는 문제는 쉽지가 않은데요. 아버지 세대를 내보내고 아들 세대를 더 뽑자는 문제인 만큼 그 은행 내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은행들도 아직 희망퇴직에 대해선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과 희망퇴직을 둘러싼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확대 같은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말하는 건 상당히 말하는 사람 그리고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꽤 센 발언이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좀 분위기가 그렇죠. 네, 주문의 강도가 꽤 높았고요. 또 연일 계속 이런 주문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 28일에 시중은행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적극적으로 좀 희망퇴직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은행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28일에 얘기했고요. 예. 그에 앞서서 또 이달 초에는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10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사람 10명을 채용할 수 있다. 눈치 보지 말고 퇴직금을 올려서 희망퇴직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글쎄요. 그러면 은행권의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 은행들의 청년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4대 은행을 중심으로 보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인데요. 이들 은행으로 보면 그 올해 2,3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아직 그 하반기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듯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채용을 하고요. 국민은행도 600명이니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하나은행이 아직 미정인데 지난해 250명을 했지만 올해는 최소한 지난해보다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더해보면 한 2,3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한 1,800명 선이었기 때문에 올해 25% 이상, 26에서 27%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KB금융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KB금융의 경우엔 앞으로 5년 동안 4,500명을 꾸준하게 선발해서 1년 동안 연평균 900명을 선발하겠다. 이런 중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채널 비중이 늘면서 IT 부분의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최근에 기관 영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금융도 활발한 만큼 이런 비전통적인 은행 업무에도 좀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고요. 또 그동안에 항아리형의 인력 구조 문제, 즉 그 책임자급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은행권의 인력 구조가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던 만큼 그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강합니다. 젊은 피 수혈 그리고 신규 채용 확대 이거는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참 희망퇴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희망퇴직이 상당히 어감은 소프트하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미 지난해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로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은행이 3,000명이라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고요. 우리은행도 적지 않은 1,020명 정도를 내보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까지 더해서 한 4,200~300명 이상이 그 은행을 떠났는데요. 이런 희망퇴직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이 2,795명의 희망퇴직에 그 8,200억 원을 투입했고요. 우리은행도 1,000명 희망퇴직에 3,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1인당 평균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한 2억 원 중반에서 3억 원까지 희망퇴직에 인당 비용이 소요가 된 셈입니다. 은행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참 많이 드는 문제고 또한 언론 여론에서도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퇴직 늘려서 신규 채용 많이 뽑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헤드라인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 분위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당국의 이런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그 선뜻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노조와의 협의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최근 국민은행 허인 행장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올해 희망퇴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희망퇴직 계획은 또 있는 아니 특별한 계획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나 모바일 쪽에 많은 이제 인재들을 위주로 많이 좀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 온도차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인터뷰이기도 하겠으나 어쨌거나 좀 정부 측에서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유도한다면 올해 노사교섭에서도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올해 금융권의 어떤 산별 중앙 교섭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노조에서 주 52시간 조기 시행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올해 금융권의 산별 중앙 교섭에 굉장히 좀 쟁점들이 많습니다. 방금 예. 말씀드린 52시간에다가 주 52시간 근무에다가 또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그 희망퇴직 확대 또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이런 요구까지 더해진 셈인데요. 당장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희망퇴직 확대 주문은 그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예. 신규 채용을 늘리고 희망퇴직도 함께 확대하는 이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는 인력의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월권이다라는 얘기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사실 중장년의 채용도 좀 늘리라고 해서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희망퇴직도 늘려라 하면 뭔가 좀 어긋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년 연장이 추진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지금 의무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를 위한 그 보완책으로 임금 피크 제도도 함께 그 도입이 됐는데요. 물론 임금 피크 제도는 의무화까지는 아닌데요.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년까지 이르는 몇 년의 기간 동안은 기존 임금보다 좀 임금을 대폭 깎아서 지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 대체로 주요 은행의 임금 피크제 현황을 보면 55세 이후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기존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5년 동안 다시 말해서 60개월에 해당되는 임금의 실제로는 한 30개월 정도치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서 은행권이 1인당 평균으로 한 1인당 한 3억 원 정도의 희망퇴직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권의 희망퇴직 요건이 임금 피크제와 비교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임금 피크제 대상자 중에서 그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그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97.3%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대상의 그 나이가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뭐 희망퇴직을 선택을 한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희망퇴직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면서 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한 이 보완제로서 임금 피크제가 이렇게 시행이 됐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자연스럽게 단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더 확대하라는 인위적인 조치를 좀 취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의 고민이 좀 더해지고 노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올해 그 주 52시간이 시행될 수도 있고 또 조기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조정의 문제는 어떤 은행마다 경영 전략에 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앞서서 그 월권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금융위원장이 직접 뭐 채용 늘려라 뭐 얘기는 할 수 있고 희망퇴직을 많이 받아라 물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KB금융이 5년 동안 장기 플랜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민간 기업인데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은 좀 불만은 나올 것 같네요. 네, 사실
어떤 기관이 중장기적인 인력의 수급 문제가 있을 텐데 5년간의 채용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은행이 일단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국민의 돈을 맡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금융기관으로 많이 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과거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IMF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부터 10수개에 달하는 은행들을 주요 4-5개 시중은행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은행들이 그 주인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다수의 소수 주주 몇몇 주주들이 은행의 그 주주를 점하고 있는 그런 과점 체제로 거듭나면서 사실상 주인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국가나 정부가 주인을 대리하는 이런 구도로 짜졌기 때문에 현재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인이 없는 은행입니다. 따라서 주인 의식 없는 은행 또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상품을 비슷비슷한 시기에 붕어빵 찍어내듯이 내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은행의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은행권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하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뭐 은행 입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기는 좀 힘든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정부 측에서 정부 정책을 또 강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